예, 만남TV 백작가 백천식입니다. 어, 이번에 우화는 여우와 포도입니다. 먼저 현실적인 연애는 뭔가 매력 지수가 비슷한 사람, 어, 유유상종 또는 이제 자주 만나는 빈도가 좀 높은, 사소한 것에 대한 빈도가 높은 쪽이고, 드라마틱한 연애는 뭔가 매력 지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어떤 여성은 굉장히 예쁜데 남성은 보통이라든지, 남자는 굉장히 어떤 사직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데 여성은 좀 평범하다든지, 어떤 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강도의 어떤 강도가 좀 세다, 이런 부분이 있겠죠. 실제로 현실적인 연애를 대부분 이루어지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데, 연애의 어떤 이야기거리로서는 뭔가 드라마틱한 소재를 찾고 또 그러한 소재의 이야기에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과연 이제 현실적인 어떤 연애와 드라마틱한 사랑이 과연 분리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 생각의 전환과 감정만 좀 풍부하면 두 개가 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접목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의 이숙원은 여우와 포도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배가 고픈 여우가 숲을 지나가는데 숲 가운데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포도나무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줄기가 큰 나무를 끼고 올라가서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우가 점프를 하고 뛰어도 발버둥을 쳐도 닿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자기가 딸 수 없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렇게 중을 그립니다. 아마 저 포도는 덜 익었을 거야. 어릴 적 엄마가 말하기를 덜 익은 포도는 배탈이 난댔어 라고 말입니다. 어떤 포기하는 순간 변명할 필요도 없는데 여우는 어떤 변명을 해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가 봅니다. 자신의 입장을 빠르게 파악하고 사고하는 능력이 뛰어나는데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일반 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이나 어떤 관계적으로 도움을 받고 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는 자기가 높은 이상적인 연인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관계가 아닌 둘만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본인에 대한 좋아하고 연인의 감정을 느껴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노력과 자기의 감정, 그 다음 절제된 이성으로 과연 그 둘만의 관계가 발전할 것인지, 아니면은 정지수도 멈춰야 될 것인지 잘 판단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우와 포도에서의 교훈은 첫 번째, 여우의 장점으로서 자기 자신을 너무 잘 판단하기 때문에
잠깐의 시도로서 그냥 포기하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명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빠를 수도 있는, 장점으로서는 이제 찍어서 넘어가지 않은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다. 이게 빨리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어쩌면 너무 이성적으로 똑똑하고 판단력이 너무 좋아서 어떤 연애를 시작하지 못하는 인간형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는 여우의 행동의 단점이 지레짐작으로 포도가 시다 안 시다 판단하는 어떤 착오를 남겼고요. 사랑의 감정은 이성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좌우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면하고 만나고 빈도수를 높이는 쪽으로 시도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차이점을 인정하고 호기심을 가지면 관계가 호전되고 서로 어떤 매력 지수나 여러 가지 문화, 생각, 교육, 가치관 등이 너무 차이가 나면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드라마적인 어떤 차이, 둘만의 어떤 극적인 어떤 차이점, 매력 지수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기어 주연의 영화 사관과 신사에서처럼 끝까지 위대한 사랑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너무 큰 매력 차이가 되면은 매력 지수가 높은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것이고 매력 지수가 좀 낮은 사람이 연결은 됐지만 어떤 매력 지수가 많은 쪽의 어떤 행동에 대해 자존감이 만약에 조금 떨어지면 해석이 틀어지고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변질되어 갖고 극복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의장 관리 하나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상적인 이성을 사랑하려는 어떤 너무 목표지향적인 것은 실은 자기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기 어떤 꿈만 쫓아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보다도 자기의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만족감과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가식적인 자기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사는 그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세무사인 여성이 판사를 남편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판사 부인이야 이렇게 주변에서 알리는 것보다는 뭐 세무사라고 알리는 것, 자기 자신의 어떤 일이나 커리어를 이야기하는 게 더 맞지. 판사 부인이야 이건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남이 인정해주면 인정받는 거고 본인이 할 때는 어떤 자기의 삶 위주로 해야 되는데 남편 위주로 삶을 더 내세우는 거죠. 또 위세를 하고 어떤 가식적인 거죠. 상대방도 실은 인정은 하지만 그러니까 뭐 가까이서 칭찬이 이런 거 하지만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면 좀 남의 생활에 어떤 위선적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또 말은 못하지만 또 이렇게 암묵적으로 또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백마탄 왕자를 꿈꾸는 것은 다 가능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 백마탄 왕자가 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에 맞는 연애를 찾아야 됩니다. 즉 여우가 자신의 키에 맞게 또는
자기가 점프해서 닿을 수 있는 포도를 선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가치관, 인생관, 직업관, 그다음 도덕관, 경제관념, 갈등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 대처 행동, 이런 여러 것들이 내면적으로 비슷하면 연인이 되기 쉽고 또 둘이 있으면 또 행복해집니다. 그럼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자기에 맞는 연애를 하는 것은 이러한 내적으로 비슷한 사람을 찾고 자기 일을 하면서 찾으면서 그러한 사람과 인연이 되면 연인이 된다는 것이죠. 초기에 이제 드라마틱한 삶과 연애와 현실적인 연애, 과연 그 두 개가 같이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고 나에 맞는 어떤 연애를 찾고 이렇게 하게 되면 현실적인 어떤 연애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뭔가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의 어떤 드라마틱한 것을 가끔씩 생각을 하죠. 드라마틱한 연애는 실은 우리들의 어떤 생각을 전한 우리가 어떤 감정을 확대 해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거죠. 돋보기처럼 우리가 어떤 A라는 감정이 있으면 이게 굉장히 풍부하게 감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둘만에 있어서 같은 조그만 빈도수의 어떤 작은 경험들을 돋보기 확대하는 것처럼, 아니, 뻥튀기처럼 감정을 많이 좋은 쪽으로 서로 이제 간직하고 기억에 남겨두면 추억이 되고 드라마틱한 둘만의 어떤 연인과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수와 여우와 포도에서 자기에 맞는 연애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노력도 좀 더 하고 다양한 접근 방법을 생각을 하고, 다음 빈도수를 높여가며 둘만의 어떤 사소한 것들을 둘만의 아주 감성적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아주 풍요롭게 기억을 갖다가 추억을 만든다면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도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